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대립하고 있다는 식으로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친 DJ, 친노, 그리고 친문 이렇게 온 거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그 민주당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이 재편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다 친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시 현상이 발생한 게 친문에 대한 규정이에요. 친문이 분화됩니다. 친낙 계열, 이낙연 계열과 그다음에 친 이해찬 계열로 분화돼요. 이 친명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친낙 계열의 대표가 전해철 의원이에요. 그리고 홍영표 의원 등등이 친낙이에요. 그리고 친낙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이낙연 총리 지지율이 40%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친낙이 대세였죠. 많았어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님은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을 대통령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 이해찬계가 따로 생겼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이재명을 이해찬 대표님이 지키셨는데 이해찬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어준, 주진우 두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안다고. 여기에서 지켜준 분이 누구냐.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추미애 대표, 윤호중 장관, 그리고 김성환 의원, 그다음에 김태년 의원은 약간 결이 달랐지만 어쨌든 이해찬 대표와 같이 했고 저하고 김현 의원이 같이 지킨 요 그룹이 소수지만 있어서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친명과 관련하여 비난하실 때 친문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친낙 이렇게 분화해야 되고 지금 친청하잖아요. 친청 없어요. 친청이라는 그룹이 없어요. 없고요. 아직 그런 분화 없습니다. 그거 인위적으로 만드시지 말고요. 그게 보수 언론이 민주당 흔들기에 그게 오래된 공식인데 그 공식을 누군가 당 내부로 가지고 와서 적대의 언어로 대표를 흔드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비겁하다고 느껴서 제가 적극적으로 냉정하게 기자적 시각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청 없습니다. 저도 친청 아니에요. 저 친명이에요. 그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네. 이재명 옆에 가서 사진 찍히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성남시장이고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가루가 되게 이재명을 빠으려고 했던 가루가 뭐야? 예. 가루로 된 다음에 공유제 흩뿌렸지. 흩뿌렸고 그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옆에 서서 사진을 찍히면 안 돼요.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 그 초입자들한테 이재명 옆에 사진 찍히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의원들 저희는 많이 있어요. 그때 옆에 서 있다고 해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친명 찐 묻었다 해가지고 경찰 조사도 받았어요. 저희들은 가깝다고 그냥 경찰 조사 받았어. 하여튼 그분들 중에 지금 이재명을 외치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안 외치는 것보다 외치는 게 대통령께 도움이 낫죠. 되니까 좋습니다. 2018년에 추미애 대표가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그때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 그 포인트가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후보가 됐는데도 김진표, 전해철 그분들 쪽에서 후보를 교체하라고 했어요. 그걸 지켜주신 게 추미애 대표이십니다. 이거는 제가 하도 그 추미애 대표 보고 또 그래서 제가 증언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됐는데 돼서도 계속 그랬어요. 돼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해찬 대표님과 김진표 두 분이 당대표를 두고 겨뤘어요. 그때 김진표 후보 쪽에서 경기도지사가 된 이재명 도지사를 탈당시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제명하라고. 그거로부터 지켜준 분이 이해찬 대표세요. 그때 당내에서 그 움직임은 매우 컸었고요. 네. 그때는 저는 친명이라고 우린 욕먹었어요. 그때는 친명이라고 욕먹자. 지금은 반명 네. 계신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고 나니까 반명이라고 욕을 먹고 반명 있더라고요. 계수래.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 반문이라고 공격을 하고요. 우리가 반문이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면 반명이라고 공격하고 그래요. 예. 아니 우리가 반명이래. 그래서 또. 이제 흘려듣긴 하는데 정치에 그 최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게 대혼란이거든요.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친명 친청 구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말이 안 되지. 하려면 친청 대 다른 주자여야죠. 그렇죠, 예를 다른 들면 주자. 친석 그렇지. 혹은 뭐 친박찬대라든지 이렇게 구도가 돼야지. 그러면 말은 되죠. 예, 그러면 그건 구도는 되죠. 근데 정청래 대표 자체가 친청을 만들 생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역량도 안 되세요. 친명 친청 그거 말은 안 되는데 당내에서 그 역사를 알고 그리고 발언을 할 사람들이 안 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구나. 그래서 요즘 반성을 많이 하고 윤석열 정권 하에서 억울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님뿐만이 아니다. 그렇지. 즉 친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표적 기소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범위를 정해서 다 확장해서 최근에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그 대북송금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에서 쌍방울 김성태를 공소 기각을 했잖아요. 재판부의 공소 기각이 재판 시작 단계에서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원래 다 선고 단계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그러면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찰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 그러니까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김성태랄지 아니면 남욱 변호사 재판에서 막 폭로하고 난리 났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다음 증인이 나오려면 몇 달이 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국회에 와서 남욱, 정영학 등 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검찰은 자기 잘못을 자기 손으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예. 네. 정권이 바뀌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국정조사를 하셔서 그 증인들이 국회 국민 앞에서 검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 필요는 있죠.